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패널 이후로 좀 강의가 멈춰 있었는데 패널을 지금 추가로 일러스트 패널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일러스트 패널은 가장 좀 바람직한 케이스로서 모든 그래픽 패널은 웬만하면 일러스트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러스트는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깨지거나 또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이아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질 염려가 없고 좀 더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내 강의를 계속 들어왔다면 여기 지금 포토샵 패널을 완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토샵 패널과 이제 이 패널을 이용해서 일러스트 패널을 만들 텐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일러스트 패널이에요. 왼쪽은 지금 포토샵 패널이고, 일러스트 패널을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이미지들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캐드에서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벡터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온 것들은 벡터 파일은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미지 파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인데 트랜스퍼시 시켜서 나온 거고요.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패널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효과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포토샵에서도 그건 가능하죠. 레이어를 두 번 복사를 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레이어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죠. 보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파사드죠. 이 부분, 파사드 도면인데 이 부분이 좀 연하다. 예를 들어서 좀 연하게 됐다.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얘를 멀티를 시키면, 자, 얘를 멀티를 시킨다.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진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 전 상태 또 다시 하면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좋고, 또 이제 이런 부분 외에 일러스트로 가져오는 방법.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일러스트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이렇게 지금 파일에서 이미지를 그냥 갖다가 가편집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고, 자, 팰리스라고 해서 가편집, 그냥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붙여 놓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로 표시가 가위표 표시가 나죠. 자, 이거는 지금 가편집 상태예요. 가편집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여기다 편집을 그냥 가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러 갈 때는 이 이미지를 따로 가지고 가야 돼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가편집보다는 실제로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정식으로 딱 열어서 연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러스트를 CS 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CC 버전도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불러오는 게 내 컴퓨터 용량 때문에 자꾸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잠시는 지금 이미지 관련된 작업은 일단 일러스트 CS 버전에서 하는 걸로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뭐 차이 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는 일러스트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만약에 DPI가 높다. 근데
높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축소해서 집어넣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 이미지가 DPI가 픽셀 값이 높으면 아무리 작게 여기서 축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픽셀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해서 가져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DPI 높은 거를 갖다가 여기서 축소해서 집어넣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별로 크지 않은데도 정말 큰 값이니까 픽셀이 아주 높은 DPI를 차지하고 있는 걸 여기다 축소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용량을 그대로 잡아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조정을 해오는 게 가장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쪽에다가 똑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씬 작업을 끝냈잖아요. 씬 작업 끝낸 거를 이제 그대로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씬 한 거를 씬 이미지가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 여러분들도 다 모아놨을 거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가편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오픈했어요. 근데 오픈했는데, 자 컨트롤 R 하면 계량 나오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붙여지긴 하는데 아주 크죠. 자 이거를 우리가 축소를 해서, 자 Shift 축소를 뭐 내가 직접 드래그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할 수가 있죠. 한 70%, 70%가 그리 많이 안 됐으니까 50%를 일단 줄일게요. 50% 하면 좀 적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60% 하니까 어느 정도 맞죠. 자 이렇게 가져와서 밑에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놓는다 하고, 이제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도면을 가져왔어요. 가져오는데, 자 얘를 일단 인면 엘리베이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자 여기 도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고, 자 이러면 가편집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도면이 크고 이 부분을 물론 축소해서 쓸 수가 있죠. 축소해서 뭐 60% 이렇게 축소해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면이나 이런 뭐 다른 기타 등등 이건 가편집, 유사한 도면들 가지고 와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들이 남는다는 거. 물론 이것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이 가장자리 부분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 시키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크기로 전부 다 익스포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가장자리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컷 같은 거, 이런 투시도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픽셀 값이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이 일러스트 패널 자체가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일단 대략 레이아웃을 하고 포토샵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미지 파일, png 파일로 만들어서 일러스트 파일에 그대로 옮기는 게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또 서로 온라인 하기도 좋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한다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png 파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자, 포토샵에서 이 부분은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에서 다시 작업을 해도 더 예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이거는 원 이미지 가져오면 훨씬 더 커요. 근데 크면 그 큰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축소하더라도 그 이미지 자체 그 픽셀 값은 전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 일러스트가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그 원 이미지 자체를 픽셀 값을 낮춰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금 포토샵에 이미 적절하게 픽셀 값을 조정해서 레이아웃 돼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일러스트에서 배치하면 용량도 적당하게 먹고, 그러니까 차지하고 동시에 또 유사한 퀄리티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전부 지금 레이어 상태로 있잖아요. 자, 포토샵 패널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이 해당 레이어가 나오죠. 그럼 이 레이어를 컨트롤 키하고 동시에 마우스 키를 하면은 이렇게 선택된 상태가 나오죠. 이거를 자, 해당된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N 하고 웬만하면 여기서 CMYK 컬러로 돼 있는데 여기서 RGB로 해주던지 아니면 CMYK로 갔으면은 이쪽에서 이미지 모드에서 RGB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PNG로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근데 다만 여기서 이와 같은 경우도 얘를 끄면은 이 상태에서 PNG로 저장을 해야죠. 만약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면 JPG나 다 똑같거든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 파일 Save As 하고 PNG로 저장을 이제 해주는 거죠. 지금 13주 일단 여기다가 할게요. 자, 정면 파사드 이미지 하고 저장.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건 없애도 돼요.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데 좋은 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C. 자, 레이어를 보면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일러스트였어요. 자, 여기. 자,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그럼 컨트롤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N 하고 이렇게 컨트롤 V. 자, 여기서 CMYK로 그대로 가져왔죠. 이럴 때는 모드에서 RGB 컬러로 바꿔줍니다. 돈 플래튼을 하고 이 부분을 끄고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하고 PNG로 자, 저장해 줍니다. 여기는 후면 이미지죠. 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일러스트에서 레이아웃 하기가 용이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일러스트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러스트는 조금 이쪽에 조금 놔두고 포토샵에서 일단 할 거를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인테리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얘랑 좀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기존의 유틸리티 이거 해놓은 거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크기가 유사해서 얘네 두 개 그냥 이렇게 꺼놓고 파일 익스포트 하면 돼요. 아니, 세이브 as png 걸로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딱 봐서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될 때, 그러니까 크기가 유사한 것들 반복될 때 약간 좀 같은 컨트롤 N을 계속 안 시키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일러스트, 그렇죠? 일러스트에 배열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본인들이 이제 크기를 적절하게 좀 바꿔줘도 되긴 해요. 이거를 뭐 한꺼번에 선택한다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잘못하면 이제 투명 상태가 아닌 상태로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해당된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N,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서 RGB로 바꿔주고 크리에이트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섹션이 나왔죠. 파일 세이브 as png. 다만 여기 지금 뒤에 깜빡했는데 이거 투명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as png 파일로 섹션 저장. 자, 이런 방법으로 모두 다 PNG로 바꾸면서 한 요소를 저장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텍스트와 다이어그램, 심볼 로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미 CAD에서 가져와서 벡터화 시킨 도면, 평면도를 그대로 쓰는 서큘레이션, 이 부분은 그냥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러스트에서 정식으로 여는 방법으로는 이제 오픈해서 하면 되죠. 자, 이미지를 열었어요. 오픈. 자, 열었고 이 부분을 방향을 바꿔줘요. 오브젝트 트랜스폼 하면 리플렉트 90도로. 그리고 난 다음 이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냥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자, 이미지를 가져와서 위쪽으로 올릴게요. 올리고 Shift 누르고 정비율로 확대.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 해서 나온 이미지, 메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깔끔하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약간의 이제 효과를 준 것인데 좀 가로로 조금 더 길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크기보다. 그러려면 약간 이렇게 하고
이 정도 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우측 버튼을 누르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가 나오죠. 이러면 이렇게 위쪽을 좀 잘라낼 수가 있죠. 그러면 약간 길쭉한 화면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약간 종이를 뭐 이렇게 접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처리를 하려면 일단 원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큐빅을 하나 만들고 종이 마른 것 같은 형태 큐빅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두고 옆에다 붙이죠. 붙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형으로 Alt를 하면 중앙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번 여러분들 파사드 할 때 파사드에도 이런 비슷한 게 나오죠. 이렇게 봉을 연결하듯이.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겠죠. Shift. 이게 합치는 기능이 CS 버전에서는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일단 패스파인더를 열어서 여기서 두 개를 합쳐요. 이제 합쳐졌어요. 합쳐졌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진짜 종이가 말린 것 같은 느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쓴 건데, 그러려면 약간의 다른 색도 좀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가 안으로 말려서 이쪽이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종이가 뜯어진 느낌, 얘가 좀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야겠죠. 자, 그러려면은 큐빅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한 90도 바꿔주고,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트랜스포시를 해주고 멀티, 그러면 약간 깊이감이 느껴지고 약간 정도도 조정하고,
이렇게 깊이감을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아래쪽도 알트에서 이 방향은 이렇게 좀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깊이감을 줬어요. 물론 이게 알트에서 방향이 지금 이쪽 부분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0도를 다시 0도 아니구나 180도 그러고 방향을 물론 얘는 맨 위로 오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깊이감 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종이를 이렇게 말았구나 뭐 이런 생각 들게 하고 약간 그래픽적인 느낌을 좀 가미해서 단순히 뭐 이렇게 내가 한 작품 나열하듯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좀 그래픽적인 느낌 그걸 좀 가미해서 배치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 살짝 그리고 이제 너무 종이가 뭐 크게 여기처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쪽 부분이 좀 중앙 부분이 밝고 여기 이쪽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중앙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으로 몰고 그 다음에 이 중앙 부분도 너무 허옇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의 이걸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 중앙 부분도 화이트보다는 약간 그레이, 연한 그레이. 그러면 좀 더 여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화이트가 약간 안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 지금 내가 계속 작업을 우측을 이렇게 자꾸 나오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왜냐면 이제 그 인쇄를 하면 도무송이라는 걸 하는데 도무송은 일종의 이제 가장자리를 쭉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라내는데 가장 이렇게 내부에 내부색이 있는 상태 만약에 화이트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부색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쭉 잘라내는데 아무리 기계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약간 1mm, 2, 3mm씩 약간은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약간 밖으로 2, 3mm, 3mm 정도, 3에서 5mm 약간씩 밖으로 좀 내주는 거예요. 한 2mm, 3mm 정도 더 내주기도 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내주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도무송을 약간 잘못하더라도 정확치 않더라도 1, 2mm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내부가 하얀색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부에 색이 있고 이미지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끝까지 간다. 그럴 때는 그 이미지의 일부분을 약간 밖으로 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살짝 밖으로 내주는 거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출력집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출력하시는 분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미지가 끝에까지 가는 경우에는 조금 곤란할 부분들이 있죠. 이미지의 비율 같은 게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의도했던 이미지하고 다르게 짧게 나온달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집을 좀 크게 나오려고 했다, 아니면 적게 나오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미지를 더 작게 했는데 밖으로 내주기 위해서 확대를 했다. 그러면 내 의도하는 바와 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끝까지 갈 때도 약간 밖으로 내주는 이런 걸 블리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블리드를 좀 해주는 거죠. 배경색이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의 색을, 그레이시한 색을 줬기 때문에 라이트 그레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이제 그대로 가져와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텍스트를 그냥 가져와도 되고, 한글에서 내가 텍스트를 따로 정리한 게 하면 좋다고 얘기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 학생들도. 그럴 때는 이제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컨셉이랑 이거 가져오는데 컨트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배경 일단 낙인시킬게요. 그리고 컨셉 하나 놓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심볼 부분 갖다 놓고, 심볼은 아마 10주 심볼 한 것 중에 본인 여기에 좀 맞음직한 그런 조합을 가지고 갖다 놓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색채는 그냥 같은 걸로 통일하고, 블랙 앤 화이트에서 약간 그레이로 80, 60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확대 한 200, 300 너무 크죠? 150 정도. 여기서는 약간 텍스트가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5 정도 확대를 했어요. 텍스트 이렇게 하고 컨셉부터 쭉 넣는데,
여기 사실 버전 따라 다 틀려서 지금 CC 버전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하고 이렇게 그냥 가로를 하면서 큐빅 안에 많은 텍스트를 넣게 되어 있는데 CS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리어를 하나 설정을 하고, 자, 큐빅으로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정도는 내가 여기에 배치할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물론 너무 밖으로 붙어 아무리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가장자리를 너무 붙으면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최소한 2cm 정도는 띄워줘야 돼요. 아무리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그죠? 여기 다이아그램을 원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이미지는 그냥 여기 일러스트 벡터 파일로 그냥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 그거를 그냥 원형으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Shift 하고 Alt 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고, 색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Alt 한 3개 정도 만들고, 좋아하는 색으로 좀 바꿔보든지, 하나는 약간 그린, 여기서 그래서 텍스트를 한번 이 정도 크기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하모니 포토샵 파일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은 텍스트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원을 크게 하고, 여긴 좀 가장 작게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 좀 맞추려면 온라인 중앙 부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근데 이것을 서로 좀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패스를 활용해서 이게 지금 약간 정사면체, 이게 사면체처럼 약간 처리를, 위에서 본 사면체처럼 처리를 입체감 나게 좀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패스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패스를 일단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면체가 생기죠. 자, 그룹을 해주고, 끝에 이렇게 연결해줘. 조금 이게 사면체가 크다. 그리고 조금 여기가 안 맞네요. 이쪽이 좀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큰 것 같아요. 얘가 크기가. 클릭해서 90.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네가 자, 전부 다 얘가 좀 뒤로 가든지 얘네들을 전부 선택해서 앞으로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좀 나오죠. 근데 여기하고 뭐가 틀려요? 자, 원형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뒤에다 조형물을 뒤에 그림자처럼 두었죠. 물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드롭 샤도우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롭 샤도우보다는 좀 깔끔하게 배경을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더 복사해서 처리를 했어요. 이 하나를 더 복사해서 하는 방법, 여러분들 얘 더블 클릭하고 카피 100% 해서 카피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뒤로 나오게 하고, 이거를 블랙으로 바꿔준다. 자, 블랙으로 바꿔준 걸, 잠깐만. 앞에 있는 게 블랙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하고 이걸 같이 선택해서 맨 앞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원을 이렇게 좀 너무 바로 옆보다는 조금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 물론 이거 트랜스퍼시에서 조금 조정해 주든지, 여기서도 약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블랙이 아니라 뭐 그레이나. 근데 여기서는 블랙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자꾸 막 앞에 뒤로 가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거하고 온라인 다시 한번 하고, 더블 클릭, 100% 카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컨트롤 E 락을 시켜 버리세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곳에다 그냥 블랙을 칠해요. 블랙을 보이지 않지만 블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 막 앞으로 보내고 하기 복잡한 거 안 해도 되죠. 이것도 더블 클릭, 100% 카피, 그 다음에 블랙. 앞에 됐다. 하기 전에 지금 앞에 있는 거를 컨트롤 E 해서 락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뒤쪽에 있는 거는 까맣게 되어 있어요. 까맣게 뒤에 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강조를 해줬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조금 크기가 여기하고 좀 비교해서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락을 풀어야 돼서, 얘네는 이게 온라인으로 정확히 맞춘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중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치수가 맞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럴 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룹 전체 그룹하고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여줘야 되겠죠. 한 80%.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옮길게요. 그 다음에 그래도 크네요. 자, 그래도 크니까 더 줄여줘야 되겠어. 한 80% 다시 한번 하고, 또 약간 얘는 위로 가도 될 거. 이렇게 뭐 여기하고 조금 다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그때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고,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더 쳐도 상관없어요. 더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아래쪽 도면을 여러분들이 PNG로 저장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PNG로 저장했던 모든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제목들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돈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좀 이런 도면들을 어떻게 놓느냐. 특히 이 도면 같은 경우 얘는 지금 그 트랜스퍼런시를 시킨 거고, 아니면 이건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시키고 화이트 상태로 놓느냐, 그러니까 여기 멀티가 아니라 노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멀티로 할까, 이런 거. 근데 사실 멀티로 하면 더 세련돼 보여요. 그 화이트로 하면 좀 이 색채가 그냥 드러나면 왠지 조금 좀 너저분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이거와 차이. 이거를 그대로 멀티를 시킬게요. 자, 멀티. 하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있죠. 얘가 조금 더 좀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이 선이. 그러려면 이거를 드롭 섀도우를 시키세요. 드롭 섀도우 이펙트에서 스타일 가면은 드롭 섀도우 있죠. 자, 드롭 섀도우 있으면 얘가 프리뷰를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자, 이거 방향은 X축, Y축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이냐. 1 정도, 이거 수치가 높아지면 아주 따로 가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 뭐, 처음에 막 2.6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막 이러면 이렇게 따로 가는 수가 있어요. 숫자까지 막. 그러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가깝게 1 정도로 하고, 1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크니스로 해도 되고, 컬러를 블랙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옵시티, 투명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프리뷰를 이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나, 이렇게 내가 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좋은 측면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옵시티를 드롭 섀도우를 주면 약간 좀 강조가 되죠, 이 부분이. 그런데 내가 지금 드롭 섀도우 한 거를 좀 바꾸고 싶다. 좀 이렇게 옵시티를 좀 더 진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할 수 있죠. 자, 윈도우에 가서 어피어런스로 가요. 윈도우 어피어런스로 가면 여기 지금 스트로크나 필 이런 게 나오죠. 어피어런스. 이걸 할 때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어피어런스 가면 여기 드롭 섀도우가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자, 드롭 섀도우를 이걸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프리뷰를 보면서 약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옵시티 조금 더 연하게 하고 싶다. 진하게 하고 싶다. 연하게, 여긴 좀 진하게. 좀 더 진해졌죠?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X축, Y축이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럼 이럴 때는 한 0.5, 0.5 하나만 0.5를 한다. 여기 지금 X축을 0.5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Y축 잠깐만 0.5 프리뷰. 그러면 또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조시킬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물론 이거 자체를 그 포토샵하고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는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멀티 시켜서 좀 더 진하게 한 것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아니 그 드롭 섀도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개를 겹쳐서 진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카피, 그 다음에 얘를 멀티 시켰죠. 그럼 조금 더 진해 보여요. 진해 보이긴. 조금 더 진해지고, 그 다음에 얘도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면 좀 더 진한 느낌.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흔들려 보일 수는 좀 있죠. 그래도 선이 좀 더 진해졌죠. 이렇게 하는 처리도 괜찮아요. 그냥
드롭 섀도우를 하지 않고 난 이렇게 진하게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전부 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 패널의 크기를 생각하고 실제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자, 나는 내 이 그 패널의 크기가 이쪽에 130% 정도가 맞아요. 130%. 그리고 130%가 자, 여기 지금 가장자리 전부 탭을 시키면 탭 전부 없어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130% 0에서 640 거의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1900이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내 화면에 여기까지가 650이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한 100이니까 400, 300, 250 정도가 더 있으면 옆에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게 실 사이즈로 생각하면 이 사이즈가 맞거든요. 이 크기가. 그러니까 자기 모니터에서 맞춰서 이게 실제 크면 어느 정도 커질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이 정도 커지겠구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감을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앞에서 해서 그러는데 언그룹 하면 드롭 섀도우를 시켰어요. 그러면 좀 더 진하게 보이거든요. 자, 이거 보면 언그룹, 자, 언그룹. 뒤에 있는 게 보이죠.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림자가 따로 떨어지는 거는 CS 버전에서만 가능하고 CC 버전에서는 이게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여튼 여기서 조금 더 이미지를 강조시켜 주려면 드롭 섀도우를 해주면, 자, 이펙트 드롭 섀도우 조금 해주면 강조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준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드롭 섀도우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강조가 되죠. 이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한번 해놓으면 나머지 거는 이제 저절로 알아서 되니까 바로 위에 뜨거든요. 한번 했던 거는 그대로.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드롭 섀도우를 해주면 확실히 틀린데 이건 좀 드롭 섀도우를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자, 드롭 섀도우. 근데 일단 이것도 이렇게 그림자를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진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자, 이렇게 이 부분도 섀도우를 해주면 조금 더 강조돼서 괜찮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밝기 이런 거 너무 또 까맣지 않게 그렇게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도 드롭 섀도우. 그래서 파일 세이브를 해주고, 지금 여기서 이제 패널 레이아웃 하는 데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보여줬던 일러스트 파일, 그 일러스트 파일을 일러스트 패널을 이제 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했어요.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참고로 하길 바라고, 여러분들 설계 패널 할 때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할 것들, 이런 지금 소제목들에 좀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온라인에서 좀 맞춰주고,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좋겠죠. 정말 줄을 맞춰주고 전체적으로 약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거야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이소메트릭은 좀 더 안으로, 지금 가장자리에서 반드시 얼마 정도 뛰어라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너무 막 양쪽으로 막 퍼져 있다거나 그런 건 좀 맞지 않고, 요소가 많아서 가장자리 가깝게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자리가 너무 가까우면, 예를 들어 1cm도 안 뛰어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최소한 1.5cm, 2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소에 따라, 그러긴 아까도 말했듯이 요소에 따라 다르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도 레이아웃을 한번 정돈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내가 블리드라는 이야기 했죠. 블리드로 밖으로 약간 내준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거 맞춰서 패널 크기 이것에 맞춰서, 보세요. 자, 이 패널 크기 있죠. 이것에 맞춰서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줘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대부분 크롬, 이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안으로 넣으면 되겠다. 여기서 크롬 마크라는 걸로 해서 나중에 이제 자르는 선을 표시를 해주는데,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에서 크롬 마크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자르는 선이